이제 정말 염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방 빌라를 넘어서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까지 전셋값도 하락하고 매매값도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역전세, 깡통주택 우려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었죠. 결국은 세입자도 피해를 보고 집주인도 파산하게 되는 일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요, 매달 이렇게 150건씩 관련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7월에서 10월 전국에서 임차인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가 총 598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매 물건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것이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들이 경매로라도 구제를 받기 위해서 강제 경매에 나선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허그가 임차인에게 대위 변제한 다음에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이런 현상이 특히 서울에서는요, 중저가 빌라 밀집 지역에서 강제 경매 신청이 몰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빌라는요, 아파트 대비 시장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조정기가 찾아오면 가격 조정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매매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결국은 깡통주택이 될 위험도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을까요? 서울 소재 법원 중에 올해 7월 이후에 강제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남부지법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건 중에 116건이 남부지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7%가 넘죠. 남부지법에 관할 지역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인데 강서구는 화곡동, 금천구는 독산동, 그리고 양천구는 신월동, 이런 지역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깡통전세 위험군이다, 이렇게 저희 표용호TV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께 거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통계에 잡힌 이 건수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본인 그리고 허그 외에도요,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더 있기 때문이죠. 정말 또 마음 아픈 것은요, 보증금을 떼었더라도 비교적 소액이라서 대응을 포기하거나 또는 선순위 채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해봐야 답이 없어서 경매 신청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락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내년엔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강제 경매 신청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전세 물건이 적체가 되면서 전세값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또 신규 전세 가격이 직전 계약 가격을 밑도는, 그러니까 역전세 주택이 늘고 있죠. 여기에 집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집도 안 팔리지만 판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보다 모자라는, 그러니까 깡통주택 우려까지 커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도 관련 통계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에 최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니, 바닥이 어디야? 이런 말이 나오죠. 바닥이 어딜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비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요, 비금융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64.4%를 차지하고요, 금융자산이 35.6%를 차지합니다. 미국인들의 자산 비중 중에 부동산 비중이 28.5%밖에 안 되는데 물가지수를 따질 때 주거비용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고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금융자산이 71.5%입니다. 일본은 부동산이 37%고요. 금융자산이 63%죠.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가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더 높았습니다. 부동산의 비중이 78%, 그러니까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21%였죠.
부동산의 비중이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죠. 일본의 경우는요, 부동산 자산 비중이 39.5%, 그러니까 40%라고 본다면 금융자산의 비중은 6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우리 중산층 입장에서는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롯이 집 하나가 재산인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금융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은요, 우리나라가 예금과 적금이 40%입니다. 주식이 22%고요. 보험이나 채권이 33%입니다. 아마 보험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예금이 54.3%입니다. 주식이 14%죠. 그런데 미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과 적금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주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예금과 적금을 많이 하는 반면 미국은 거의 예금이 없습니다. 그때 벌어서 그때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모님 세대 때부터 이렇게 알뜰살뜰 예적금을 통해서 부를 이뤘습니다. 이런 수치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가계자산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부동산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좀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었던 2008년 수준까지 또다시 우리가 금리가 올랐죠. 아파트 가격도 그때 당시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IMF 때와도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청약률은 0%를 기록한 분양단지들이 아주 속출했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시장 흐름에 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위기 때 사례를 한번 볼까요? 국내 기준금리가 2008년에는 3%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2.5%였죠. 그리고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단지 435곳 가운데 114곳이 청약률이 0%였습니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료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가격 하락의 변동을 좀 살펴보면요,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 6차 우성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79제곱미터가 2006년 11월에는 9억 5천만 원이었고요 2007년 3월에는 9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7억 3천만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죠. 강남구 개포동 개포 6차 우성아파트는요, 강남구 저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아파트의 가격은 20억이 넘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미친 가격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13년간, 지난 13년간의 좋은 시절의 시기가 끝났다, 이겁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넘게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 그리고 대유동성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물가 상승률의 빠른 둔화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주거비와 임금에 있습니다. 23년까지는요,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떠받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쉽게 잡는다 라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집값이 잡혀야 물가도 안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귀를 열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은 이 위기에서 반드시 기회를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저력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